상당히 괜찮다? 외관이 굉장히 괜찮고 이게 전혀 15년 된 차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좀 세련됐어요. 이게 G4 전 세대죠. 안 그래도 요즘 도로에서 좀 보이던데, 그리고 워낙 또 BMW가 수리가 한국에서 쉬우니까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가격도 뭐 한 1,300만 원, 1,400만 원. 사실 비싼 건 맞다고 봐요. 왜냐면 근데 그만큼 15년 된 차가 1,300만 원 하는 거 보면은 경쟁력이 있다는 거겠죠. 잘 고장도 안 나고. 로쇼가 오픈카 고려할 때 늘 들어가는 차이기도 하고, 이게 실제로 로쇼 주변의 사장님들이 포르쉐에 살 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BMW G4에 대해서 되게 실제 구매, 결국에는 이제 그냥 뭐 산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약간 구매하기에 좀 만만한 차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또 많이들 사시는 거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생긴 것 대비 가격이 워낙 좋기도 하고 일단 관리가 쉬우니까요. 그리고 보험료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고, 이 BMW 차종 중에서 아마 가장 잘 만든 차가 아닌가 싶어요. 디자인적 측면으로나 지금 세대 G4도 굉장히 데이트를 했지만 전 세대 Z4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G를 Z라 읽으시는 분도 많으니까요. 뭐 Z4라든 G4라고 하든 굉장히 좀 사람들에게 많은 호감도를 얻고 있다. 근데 이제 치명적인 단점은 실내가 조금, 사실 BMW 이 전 세대들이 좀 올드하긴 해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고 보입니다. 이거를 최대한 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가리려고 여기저기 뭐 인테리어에다가 각종 열심히 뭘 해놓긴 했는데 그닥 좀 모던하지는 않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촌티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거를 옛날 감성으로 좋게 표현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실내를 많이 좀 최대한 업그레이드 하시려 하나 보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뭐 스티커 같은 거 붙여 가지고 최대한 좀 괜찮게 보이려고 노력을 한 게 느껴지는데, 여기 주변에 이제 보통 카본 이런 귀여운 스티커들이나 아니면 이 운전대에도 뭐 이 온갖 걸 다 둘러 놨네요. 기본적으로 근데 인테리어 자체가 그때 당시에도 좋은 평가를 받은 차는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월의 흔적이 느껴진다라기보다는 이때 당시에 BMW 인테리어가 뭐 그렇게 썩 괜찮은 인테리어는 아니긴 했어요. 그리고 뭐 타이어 같은 것들도 사실 로소는 그냥 엔진 돌아가고 시동 걸리고 에어컨 나오면은 보통 중고차를 그냥 삽니다. 뭐 타이어가 국산 타이어니 수입 타이어니, 수입 타이어면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차니, 근데 차라는 게 그냥 고장 날 차는 고장 나더라고요. 그냥 고친다고 생각하고 타는 게 마음 편하고,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만만한 BMW 수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BMW가 뭐 엔진이 고장 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비싼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좀 대중적이면서도 진짜로 준 슈퍼카? 사실 로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BMW G4 자체가 준 슈퍼카로서 대한민국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게 약간 머스탱이랑은 좀 다르게 약간 슈퍼카같이 생겼어요. 정확한 명칭은 이제 E89라고 전 세대가 명칭이 붙었는데 이바디라고도 하죠. 알파벳 E가 붙었다고 해서. 근데 굉장히 괜찮다고 보고, 뭐 특히나 정비 유튜버들은 맨날 이제 까는 글을 올리거나 영상을 올려 가지고 조회수를 뽑으시는 분들조차도 BMW G4는 생각보다 욕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튼튼하게 만든 차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튼튼하니까 소문이 퍼져 가지고 이렇게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 높은 가격이 두 번째 단점이기도 해요. 첫 번째 단점은 인테리어고요. 이게 좀 너무 비싸긴 합니다. 물론 관리가 뭐 잘 되었다느니 BMW의 수리망을 이용할 수 있다느니. 근데 뭐 좋게 말하면은 이 지금 중고로 사도 나중에도 가격이 더 안 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많이들 높은 가격을 주고 구매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이게 강한 자만 살아남은 차더라고요. 로즈가 오랫동안 지켜봐왔는데 이게 보통 좀 약한 G4들은 일단 생존하지 못했어요. 자동차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물들은 좀 가격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매물들이 많이 시장에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10년도에는 이 엔젤링도 흰색으로 다들 바꿔놓으셨고, BMW 중고는 이런 게 참 장점이기도 해요. 이제 애정을 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고차가 짜잘짜잘한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보통은 뭐 엔진이나 변속기가 망가지는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차들은 애초에 중고차 매장에 이제 잘 안 풀리기도 하고. 요즘 중고차 시장 평균이 되게 올라갔어요. 로쇼도
진짜 대한민국의 중고차 시장이 지금이 최고 전성기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뭐 중고차로 사기당했다는 소리 혹은 중고차 가 가지고 막 예전에는 딜러들을 막 양아치라고 하면서 딜러들이 막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었는데 뭐 침수차 이런 것도 예전에 문제가 많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유튜브 중고차 콘텐츠 가서 참교육해 주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굉장히 오픈카 사기 좋은 차량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모델은 소프트탑이 아니고 하드탑인데 이제 뚜껑이 천으로 되어 있지 않고 딱딱한 걸로 되어 있죠. 뭐 하드탑이 무슨 뭐 운동 강성이 나쁘니. 근데 오히려 지금은 더 좀 이것조차도 희귀성의 플러스 알파라고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 사람들이 성능을 중시하다 보니까 자동차 제조사들이 원가 절감도 할 겸 위를 천으로 덮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전 세대가 가장 좋은 점이 하드탑이라서 하드탑이 진짜 대한민국에서 편하긴 해요. 대한민국에서 막 소프트탑 하면은 일단은 고양이들 다 와 가지고 박살 내 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일부러 뚫어 놓고 애들이 장난치고 그런 것으로부터 되게 신경 안 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로조는 현 세대, 지금 세대의 G4는 앞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전 세대 G4는 앞모습도 되게 마음에 들고 이게 뒷모습도 되게 촌티가 안 나요. 이게 되게 지금 비율이 잘 잡혀 있는 차라 가지고 그리고 사실 로조 개인 취향으로는 이런 흔히 말해서 엔진이 앞에 달린 오프카가 훨씬 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엔진이 앞에 달린 슈퍼카 뭐 더 비싼 차로는 페라리 로마 같은 페라리라 하더라도요. 페라리 중에서도 보통 엔진이 뒤쪽에 달린 차들이 있고 포르쉐 같이 이제 페라리나 BMW 그리고 에스턴 마틴 같이 앞에 넣는 차가 있는데 이 비율이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이게 하차감이 사실 가성비 치고는 대박 아닌가. 그러니까 역대 BMW 중에서 일단 어디 내렸을 때 존재감 하나는 확실한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개성이 있어진 시간이 지나면서 흔히 말해서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내가 옛날 외제차를 타고 다녀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않을까. 이게 현실적인 고민인데 특히나 이런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요. 왜냐하면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100% 과실성이 분명히 들어가는 소비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외견이 너무 멋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잘 돌아다니고 가격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진짜로 괜찮은 차 BMW라고 생각되고 이제 뭐 보통은 BMW랑 원래 이 차가 되게 비싼 차인데 예전에는 포르쉐랑 많이 비교됐는데 포르쉐들이 가격이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 버리면서 가장 싼 포르쉐들도요. 오히려 BMW 가격이 싸 보이는 경향? 이것도 되게 비싼 가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고로 사서 나중에 팔아도 로소가 장담하건대 이거보다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니깐요. 좋든 싫든. 은근히 가격 방어가 잘 돼 가지고 효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차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차라서 로소가 한번 영상에 담아보았다. 만약 한 대 스포츠카 플러스 뚜껑까지 열리는 차라고 하면은 BMW G4를 이길 수 있는 차가 굉장히 없을 것이다. 이게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런 생각이 세게 듭니다.